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 차단 총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어디가 지정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4군데가 지정이 되게 되었는데 성수, 압구정, 여의도 같은 경우는 딱 떠오르시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에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사전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해달라 라고 하면 서울시가 건의한 게 있잖아요. 이런 기대 심리들이 올라가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러한 부분들이 표면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당시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지정을 했었죠. 근데 그 결과 집값이 잡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억누를 뿐이고요. 당장 실거래가 갱신이 되는 거를 보기 싫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당장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잠실동에 안 들어가는 잠실권역으로 묶이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1, 2억씩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잠실 내에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매물들은 거래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고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희소한 매물들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거래되는 매물들마다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실제로 지정된 곳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수랑 한남 뉴타운이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성수가 선택지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한남 뉴타운의 가격이 지금도 높은 것 같지만 더 높아지겠다는 부분들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압구정을 묶어버린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대표적으로 반포가 후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거 배신한 거 아니냐, 규제 완화해준다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전에 전 서울시장님이 묶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묶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 무엇이었나요? 재개발, 재건축, 빠른 인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비판이 어디로 갈까요? 서울시장님한테 가겠죠. 당장 우리는 완화도 하지만 규제도 같이 하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투기 차단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유세할 때 했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프레임만 쌓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야지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장님의 이야기인데요.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애둘러서 지정하죠. 잠실동이면 잠실동이지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렇게 세 군데를 묶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한 데들을 보게 되면 여의도도 보게 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만 추려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압구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데들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도 상가는 또 빼면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만 딱 지정을 하게 됐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도 성수동 전체를 묶은 게 아니라 성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공약이었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곳을 선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당장 한강 르네상스가 떠오르죠. 2030 서울 플랜으로 막혀 있었던 35층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완화해주면 당연히 가격대들이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니까 지정을 한 것이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건축 심의가 풀리는 순간 가격대가 뛰어 올라갈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홍수 전략정비구역 사실상 이번에 건축 심의 통과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동을 왜 지정했을까요? 목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완화 이슈가 불다 보니 가격대들이 뛰어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곳은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찍어준 곳이다. 규제를 완화할 곳을 선점해 준 것이다. 우리는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다 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매물에 대한 희소성 강화,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매수해야 된다. 2021년 4월 26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이번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부터 분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기 전 포석이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4개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26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